자,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이하영 전 부지사 법률 대리인 김강민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오셨는데 머리가 아주 스마트하게 자르셨네. 예, 얼굴이 더 커 보입니다. 제가 남의 얼굴 사이즈 얘기할 사람은 아닌데, 예, 처지는 아닌데. 자, 이런 날이 오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이런 날이 옵니다. 자, 오랜만에 대북 송금 사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쌍방울 간단하게 얘기하면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이화영 부지사한테 집어 씌웠는데, 네. 이재명을 위해서 북한에 돈을 보냈다고 만들어낸 날조한 사건이라고 저는 100% 확신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근데 그 재판부가 믿어주질 않았잖아요. 그렇죠. 재판부는 오로지 쌍방울 회장 말만 믿었어요. 증거는 없고 말밖에 없는데. 네. 근데 이제 당시 쌍방울 회장과 같이 사업을 했던 사람이 도주에 있었는데, 캄보디아에 드디어 정권이 교체되고 났더니 증언을 한 겁니다. 네. 아, 그 돈 나도 같이 보냈는데 그거 우리 사업하려고 보낸 거야. 이재명 몰라. 이 말을 한 거예요. 굉장히 결정적인 증언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서영석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 거 굉장히 생소한 내용이라 요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네. 자, 서영석 의원이 기자회견하는 내용이 뭐냐면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실과도 긴밀하게 협의했다. 네. 이 내용이 하나 있고, 그 내용이 뭐냐면 뭔가를 진술할 테니까 그 대가로 쌍방울과 한몸과 다름없는 이 KH그룹, 지금 배상용 회장, 네. 캄보디아에 있는 그 돈, 그 이재명은 몰라. 나하고 사업차 보낸 거야 북한에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배상윤 회장을 살려달라라고 요구했다는 거 하나가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하는 말을 해줄 테니까 당신들이, 그 윤석열 쪽에서 원하는 말을 해줄 테니까 배상윤은 살려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래가 있었다. 그러면서 KH그룹의 핵심 관계자라고는 조모 씨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대승 캠프 언론특보 단장이었던 윤정식 씨에게 윤석열과 독대를 하게 해달라. 네. 이런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녹취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녹취 한번 들어봅시다. 그 측근 저희가 같이 선거 캠프부터 같이 계속했던, 직접적으로 이제 그 메시지를 주고받는 분하고 식사를 하면서 네네. 이걸 단독 면담을 좀 요청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배 회장께서 들어와서 그렇게 저거를 하시면은 지금 마냥 그냥 이재명한테 당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이쪽도 칼을 하나 쥐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죠. 일단 첫 번째 만남을 허락해 주는 거하고, 두 번째로는 그 내용을 저 배 회장 들어와서 그렇게 하겠다 하면은 뭘 원하느냐 그러면은 그때 특별히 원하는 거 없다. 보통 그게 미국에서는 플리바겐이라고 형량 딜을 하거든요. 그런 작전으로 오늘 같이 의견을 나눴어요. 그래서 일단은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그 답변을 받고, 아무리 늦어도 일요일까지는 답변을 해줄 거다. 그렇게 이제 확실하게 답변을 받고 그리고 헤어졌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기도 한번 해보죠 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좋은 소식 있는 대로 전화 좀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예. 저 윤정석 씨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실에 그 딜을 넣은 거죠.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자 윤정석 씨가 대통령실이라고 말을 했더니, 그러면은 어떤 말을 해주면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볼게, 이런 취지죠. 네네. 그렇죠. 그러면 무엇을 말해달라고 한 거냐? 우선은 저 조모 씨가 예. 그냥 단순한 KH그룹 관계자가 아니고요. 예. KH 강원개발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그 회사 부회장을 역임했던 부회장. 분이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쌍방울 김성태와 KH 배상윤이 흔히 말하는 이제 조폭 출신이잖아요. 예.
저 조모 씨가 60년생입니다. 예. 그리고 김성태 배상윤이 67, 68년생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내가 데리고 있었던 애들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예, 이고 저분 진술에 따르면 그 어떻게 그 대화가 나눈 일자가 중요한데 23년 5월이잖아요. 작년. 예, 저 때가 어느 시점이냐면 리오남 이슈. 그리고 진술쌤이나 연호술 파티 이 부분이 아주 강하게 재판에서 그 이슈가 붙을 때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 얘기할 때 이재명한테 당하고만 있는데 이 말이 아마 그걸 뜻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쪽에서 지금 반격을 가해서 당하고 있는데 네. 이쪽에서 재반격할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죠. 칼을 하나 들고 있으면 좋지 않느냐.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때 저 조모 씨 얘기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필리핀 마닐라에 이호남이 왔었다. 왜냐하면 필리핀 마닐라에 이호남이 왔었다고 오로지 쌍방울 회장만 주장하지. 그렇죠. 그 외 모든 사람을 아무도 못 봤거든요. 대회 동영상, 사진, 네. 국정원이 조사한 출입국 명단 등등 그 어디도 리오남은 없는데 네. 김성태만 내가 그때 리오남 만나 돈 줬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네. 돈을 준 사람이 리오남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때 사실 재판에서 리오남이 안 왔다라는 게 인정이 됐으면 재판 결과가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사에 배상윤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배상윤이 나도 봤다. 이 증언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는 뭐 전반적으로 북한의 리오남입니다.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혹은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을 위해서 북한에서 리오남이란 인물이 와가지고 돈을 받아갔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을 위해서 돈을 줬는데 누구한테 줬냐? 리오남한테 줬다. 어디서 줬냐? 필리핀에서 줬다. 그런데 그 필리핀 행사에 참석했던 그 전원이 리오남을 못 본 거예요. 출입기 기록도 없고 그리고 국정원도 그런 기록을 못 찾고 그러니까 안 온 거지. 그렇죠. 안 왔으니까 못 본 건데 근데 이제 쌍방울 회장은 그 돈을 리오남한테 줬다고 했으니까 리오남이 온 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그때 아무도 없는데 옆에 배상윤 회장이 와가지고 나도 봤어 그러면은 이제 진술 신빙성이 강화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그 부분이고 뭐 전반적으로는 김성태가 주장했던 것처럼 돈을 줬다. 대신해서 돈을 준 거다. 이런 짓을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2024년 7월에 이번에는 권성동 의원이 등장을 해요. 네. 예상치 못하게. 권성동 의원이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통화 녹취를 먼저 들어봅시다. 그런데 여하튼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걸 내가 뭐 이름은 얘기 안 하고 네네. 구체적으로 뭐 몇 명도 얘기 안 했어. 예예. 얘기 안 하고 하여튼 뭐 그런 걸 진술할 요의가 있다 그러더래. 그 뭐 수사 협조하면 뭐 저희들도 도와줘야지 그런 취지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조 회장하고 나하고 한번 좀 보죠 뭐 그러면. 예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한번 보고. 예예. 뭐 사람 이름 뭐 액수는 얘기 안 하더라도. 예예. 조 회장은 다 알고 있으니까 나도 뭐 이런 거 어디 가서 떠드는 사람이 아니야. 아니 많은 거. 이거 알고 있습니다. 예. 뭘 이거 갖고 내가 떠들고 나발이 할 필요는 없고. 하여튼 내가 전화 한번 줄게요. 야, 저기서 수상하게 두 가지인데. 일단 하나는 그런 걸 뭐 진술할 의도가 있다고 하면 요거는 앞에 얘기했던 그런 진술인가 봐요. 그러니까 뭐 리오남을 봤다고 한다든가 아니면 돈을 대납했다. 네, 대납했다. 이재명을 위해서 북한에 줬다. 이런 진술을 할 의도가 있다고 하면 그런데 뒤에 돈 얘기를 해요. 네. 뜬금없이. 이게 뭐지? 자, 그 뒷대목을 다시 한 번만 들려주세요. 자, 들려봐 주세요. 돈 얘기하는 거. 조 회장하고 나하고 한번 좀 보죠 뭐 그러면. 예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한번 보고. 예예. 뭐 사람 이름 뭐 액수는 얘기 안 하더라도. 이름 액수. 조 회장은 다 알고 있으니까 나도 뭐 이런 거 어디 가서 떠드는 사람이 아니야. 아니 많은 거. 이거 알고 있습니다. 예. 뭘 이거 갖고 내가 떠들고 나발이 할 필요는 없고. 하여튼 내가 전화 한번 줄게요. 자, 이름 액수는 말하지 않겠지만 다 알지 않냐. 네. 얘기가 된 바 있지 않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달라는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이게 뉘앙스가. 그러니까 보면 앞에 5월 달에는 언론특보를 접촉했잖아요. 예, 그 소통 창구는 대통령실이었던 걸로 보이고요. 권성동 의원은 검찰 쪽 소통 창구로 보여요. 예, 그리고 그러면 권성동 의원은 직접적으로 수사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수사에 협조하면 우리도 그렇지. 봐주겠다. 이거는 검찰과 협의한 내용을 전달하는
거고 검찰과 협의를 해주고 형량 딜을 해주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 얘기입니까 그게? 그게 저 조모 씨 얘기입니다. 아, 저 통화에 등장하는 저 조모 씨. 네네. 그 부회장 출신이라고 하는 네. 이 분이 나중에 얘기를 했어요? 네. 돈을 요구했다고? 얼마나 요구했다는 거예요? 40억 요구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제 조모 씨의 주장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건가 보죠. 그래, 당신들은 와가지고 리오남 받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 돈 이재명 의원 줬다고 해. 근데 그걸로는 좀 부족한데? 응? 지금 배 회장 이게 배상윤 회장 네. 구명하려면 돈이 좀 필요하겠는데? 현금이 좀 들어가야 되겠어. 그래서 얘기한 게 40억이라는 거예요? 조 씨 주장은 그렇습니다. 조 씨 주장은? 예. 조 씨가 그런 주장을 한다면 저분도 저기서 산전수전 다 겪은 분일 텐데 네. 어딘가에 뭐 녹취록인가 뭐가 있나 보지?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시죠. 그렇게 되고요. 저 통화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 롯데호텔 커피숍에서 권성동 의원이랑 배상윤 회장이 직접 통화를 한답니다. 그 두 통화를 분이 만나서? 국제 전화로.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일단 조 씨, 국제 전화를 예. 배 회장한테 만나서 배 회장이 조 씨한테 국제 전화를 걸고 아하. 그거를 이제 권동성 의원한테 바꿔줘서 둘이 직접적인 통화를 했다고 그래요. 뭐 자료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거기도 험한 데서 일하던 양반들이라 뭔가 이것저것 자료를 남겨놨겠죠. 네. 40억 얘기가 처음 나온 거예요 이게. 네네. 이야. 그러니까 너 살려면 그냥 진술만으로는 안 돼. 그건 또 그것대로 가격이 따로 있어. 이런 건데. 그렇죠. 사실이라면. 또 녹취가 있습니까? 있으면 하나 더 들어봅시다. 자, 아하. 이분이 다시 등장했네요. 대통령실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 얘기할 때도 이제 아주 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옛날에 막 이렇게 대화하고 그럴 때만큼 낙관적인 느낌은 안 들어가지고 약간 불안하긴 해요. 그렇죠. 예. 네, 신기가 불편하신데 이런 얘기 들어오겠습니까? 저희 같은 얘기가. 네, 하여튼 뭐 다시 한번 회장님한테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가족이다 생각하시고 내 형제다 생각하시고 좀 돌봐주십시오. 예. 저도 뭐 그런 진심이 느껴지니까. 예, 아시겠지만 저희가 은혜는 꼭 그 이상 저희가 갖고 있으니까요. 신경 좀 바짝 써주십시오. 좀 더. 예, 알겠습니다. 예, 처음에는 될 것 같이 했는데 뭐가 잘 안 되나 봐요 분위기가. 네, 그죠? 그랬던 것 같아요. 저거는 어떤 상황이었던 겁니까? 저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확신에 차서 독대도 가능하다. 근데 독대를 하더라도 뭐 비서실장 정도는 들어올 거다. 이 정도까지 얘기하다가 두 번째 통화에서 약간 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 같아요. 보이니까 이제 우리가 은혜는 반드시 갚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저것도 좀 금전적인 얘기로 보이고요. 조 씨의 얘기는 저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표현했냐면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베팅은 세게 합니다. 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팅 세게 했는데 뭐 뜻대로 잘 안 풀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죠? 그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저러다가 명태균 게이트가 터진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8, 9월에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그 국면부터 진도가 안 나간 거죠. 네네. 명태균 쪽으로 다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갔으니까 그때는. 그러면서 지금 대북 소금 얘기할 때가 아니야. 이렇게 된 건가 보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양반들은 이제 구명 활동도 해보고 와이로도 써볼까 하다가 본인들 주장으로는 액수도 거론되고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실제 만나기도 한 것 같은데 결국은 뜻대로 안 된 거예요. 네네. 안 된 것이고 그때 주고받았던 대화나 이런 녹취들은 잔뜩 있는 것이고. 그런 걸로 보입니다. 저한테 제공한 녹취는 저것만 주셨는데요. 아마 다른 녹취도 다 가지고 있겠죠. 그렇게 저게 있으면 대화를 보면 통화가 저 하나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권성동도 그렇고 앞에 이미 다 그 긴밀한 협의가 돼 있고 그 결과를 통보받는 대화이기 때문에 앞에 논의한 대화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권성동 의원은 금액이란 말을 써버렸을까?
그러니까 그 정치 고수인데 그러니까 예, 저 선수가. 뭐 금액에 좀 민감했나 봅니다. 해명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저 대목은 금액을 얘기하는 건. 자 그러면 조모 씨는 돌아가는 사장 보니까 이제 자기를 풀어 줄 수 있는 힘이 있었던 윤석열 쪽은 지금 망했어요. 망해버렸고 그리고 배 회장은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도 못 돌아오고 있고 네. 그러니까 에이 그냥 이런저런 그 만들어내서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이젠 돈을 누구한테 줄 필요도 없이 돈을 줄 필요도 없고 사실대로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네네. 국면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 아니에요. 예. 그전에는 세게 베팅하고 봐달라고 하고 돈을 줄 의사도 있었던 걸로 보이고 실제 어디까지 진척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렵게 일을 풀려고 하다가 이제는 그냥 사실대로 돈도 너한테 줄 필요가 없고 사실대로만 말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국민이 전환된 것처럼 보이죠? 그 우선은 저 조씨 주장은 이래요. 저 때 다 성사가 됐고 성사가 됐다. 배 회장이 이제 들어와서 조사 받으면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병보석으로 나오고 뭐 이런 얘기가 다 됐었는데 아하 구체적으로 예 조씨 주장이었습니다. 다 됐었는데 그때 결정적으로 이게 틀어진 거는 네. 배상윤 회장이 해당 진술을 못 하겠다라고 했답니다. 아, 예, 최종적으로. 야, 또 감이다. 이렇게까지 예. 하고 내가 거짓말인데 예.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하셨나? 그래서 최종적으로 검찰이나 대통령실에서 원하는 진술을 하는 거를 최종적으로 거부를 했고 아, 메이드가 됐는데, 네, 거부를 액수나 해서 기타 등등 다 됐는데, 그래서 그때 귀국을 못했고 지금 와서 이제 그 공교롭게도 저 SBS 저기 방송이 같은 날이었잖아요 기자회견이랑 그래서 그 전에 저하고 계속 조 씨하고 협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배상윤 회장이 양심 선언을 한다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조 씨 말이 맞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그 거짓 진술을 거부했고 그래서 시간이 딜레이 되다가 이제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는 이제 내가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SBS와 단독 인터뷰를 하고 지금 귀국 일정도 조율하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 씨는 중간에 이제 일종의 거관 역할을 했는데 네. 배 회장이 그리고 조 씨는 민당을 찾아갔는데 배 회장은 아니 뭐 이제 정권도 바뀌었는데 내가 직접 방송사하고 언론 플레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는데 보니까. 예, 그렇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저 안 그러면 배 회장이 그 김광민 변호사한테 연락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연락 안 예. 하고 SBS하고 바로 예, 지금 바로 얘기가 된 했으니까. 거야. 조 씨한테 오다를 준 사람은 배 씨가 아니고 배 회장이 아니고 김성태 회장입니다. 김성태 회장이 조 씨한테 오다를 주면서 아하. 배상윤 살려내라고 준 거기 때문에 김성태 회장의 셈법은 또 이해가 가네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는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혼자 나 리오남 봤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배상윤도 옆에서 리오남 봤다고 해주면 같이 지금 물고 들어와서 이제 진술이 2명이나 생기니까 자기를 위한 구명이기도 했네 이게. 그렇게 해서 아마 김성태도 배 회장한테 그렇게 진술을 해라라고 협의를 하던 과정에 그런 거구나. 이게 배 회장이 조 씨를 보낸 게 아니고 네. 김성태 회장이 조 씨를 보냈고 조 씨는 이건 배 회장한테도 좋은 거 아니요 하고 배 회장한테 얘기한 거고 그런 걸로 보입니다. 배 회장은 그 제안을 받고 고민을 하다가 나는 그렇게는 못 하겠어 하고 거부를 한 것이고. 그 내용이 김성태 회장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 네. 김성태 저 VIP 코드 1이 김성태입니다. 자기들끼리는. 네, 그 김성태하고 그 조 씨하고 통화한 내용인데 네. 김성태가 저렇게 권과 배 통화시켜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오다를 주는 내용입니다. 아 그렇구나. 저 코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을 자기들끼리는 VIP 코드 1이라고 부르는구나. 그 이제 오른쪽 화면 보시면 뭐 4시 45분에 국제전화 부탁드립니다. 저거는 조 씨가 권성동을 만나고 저 시간에 만나고 내가 만나고 있을 테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배 회장이 나한테 전화를 해라. 그럼 권성동을 바꿔주겠다. 그런 내용. 이해했어요. 그 전체 그림이 이해가 갔습니다. 쌍방울 회장 입장에서는 자기하고 똑같은 주장을 한 사람 더 있으면 자기 입지가 강화되고 자기 안전도 보장이 되죠. 또.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도 배 회장을 설득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냥은 안 되니까 국내에서 내가 다 만들어놨어. 메이드 해놨으니까 당신은 말만 해주면 돼. 근데
지금 말씀으로는 배 회장은 결국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거절을 해서 이 딜이 다 깨졌다. 네네. 아하. 그리고 나서 권 배 회장은 그 해외에 있다가 이 조 회장의 조 씨의 움직임과는 별개로 난 이제 사실대로 말해도 되잖아 하고 방송사 하나를 선택해서 인터뷰를 한 거구나.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 두 개가 따로 진행이 된 거구나. 네네. 조 씨는 어차피 자기를 구명해 줄 이 세력은 이제 나가리가 돼버렸고 네. 그렇다면 이거 고스란히 들고 민주당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고. 그것도 있고요. 좀 네. 비하인드를 이걸 말씀드리는 게 저한테 유리할지 모르겠는데 저하고 조 씨하고 계속 협의를 하다가 그 제가 요구했던 거는 그러면 김성태와 조 회장의 둘 다 양심 선언을 해라. 조 회장 양심 선언은 부족하다. 이걸 요구했고 조 씨 측은 계속 그 대통령실이 안전 보장을 해달라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 안전 보장을 해줘라.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나 그때 검찰이 나를 조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어라고 만약에 진술을 하면 그러면 정상 참작을 해달라. 그렇죠. 예, 그런 얘기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딜을 받을 리가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런 요구 받아줄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저한테 저기 금전적 제안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이거 VIP랑 연결하고 해주면 당신이 거간을 해주면 나한테도 돈을 좀 받으시지 그랬어요. 예. 그래서 얘기가 여기까지 나오니까 저는 이제 이 사람 너무 위험하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연락을 차단을 했고요. 그 분들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해결해 왔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실하고 지금 어레인지 좀 해줘라고 똑같은 것처럼 그렇죠. 그 똑같이 이제 우리 김광민 변호사한테 참고로 저한테는 300억 제시했습니다. 300억? 받지 그래 나한테 오지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세게 베팅하는구나 진짜. 제가 연락을 차단을 했고 연락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영석 의원의 기자회견이 예고되니까 딱 정확하게 같은 날짜에 저 SBS 기사가 터졌거든요. 제 생각은 제가 연락 차단하고 기자회견 잡으니까 부랴부랴 배 회장이 인터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럴 수도 있겠고 300억을 제안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쌍방울 회장 본인을 스스로 구명하기 위한 노력이네. 그 배 회장도 같이. 예. 세트로. 네. 야 300억을 받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300억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연결해줄 방법은 없죠. 그렇죠. 연결해줄 방법은 없는데 야 공짜는 없어서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 고민을 알겠네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이전에 쌍방울 회장이 스스로를 이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온 방법이 검찰에 원하는 진술만 해준 걸로 끝났나? 그때도 혹시 금전이 동원된다는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진술 너가 해주면 좋아, 넌 봐줄게 이렇게만 끝날 줄 알았더니 진술도 해주고 그걸로는 안 돼. 야 돈이 필요해야 이런 얘기가 오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조 씨가 저한테 저 설명을 하고 사실 너한테도 돈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베팅은 세게 하잖아요라고 얘기했는데 너도 알겠지만이라는 게 아마 그 과정에서 김성태의 그 대북송금 과정에서 베팅한 거를 김광민 너도 알잖아 이런 뉘앙스가 아니었나 싶어요. 진짜로 돈을 주고받았을 수도 있겠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건 야. 그리고 권성동 의원은 사실은 40억을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뇌물 받는 걸 약속한 거잖아요. 저 사람들 주장대로라면. 예. 저것만으로도 수사 대상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입증할 만한 어떤 자료를 그쪽에서 갖고 있다면 야, 위기인데. 권성동 의원 위기야. 야, 국면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재수사해야 돼요. 재수사해야 되고요. 예. 사실은 제가 오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 근래 들어서 이화영 부지사 사면 얘기가 나왔다가 국민의힘이 정말 온갖 조롱을 통해서 뭐 너 이재명 대신 감옥 갔다고 지금 당당한 거냐 뭐 셀프 사면이냐 이렇게 비아냥거렸잖아요. 이건 사실 조작
자연스럽게 공범이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보면 이제 국민의힘도 공범이니까. 그래서 그거 사실 그런 것도 있고 또 이화영 부지사의 사면 얘기가 그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에 좀 부담이 될까봐 저희 쪽에서도 좀 주저주저한 게 있었는데 국면에 이렇게 돌아간다면 이제 저희 쪽에서는 사면 얘기 좀 당당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사면에서 끝날 일이 아니라 재수사를 해야 재수사해야죠. 예. 이건 재수사해야 될 사건입니다. 아 이거 전개가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 예. 저 사실 이 대북 송금 사건처럼 황당한 사건 보기 드물다라고 그렇죠. 생각해 왔는데, 야, 이 사건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검찰은 진짜 해체해야 돼. 맞습니다. 예. 100번 더 생각했었거든요, 제가. 야, 드디어 이런 날이 왔습니다. 자, 김광민 이화영 전 부지사 법률 대리인이고요. 예, 저희가 김광민 변호사를 몇 번은 더 모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